트위터 인수로 이미 100억 달러 이상 팔았으면 됐지 트위터 유지를 위해 결국 또 테슬라 카드를 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 화두인 테슬라 주요 두 임원분 어렵게 모시고 방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테슬라 차이나의 11월 총 판매 수치가 발표되며 역대 월 최다 판매, 최초 월 10만 대 이상 인도라는 주가는 알아주지 않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요. 통상 세부적인 수치는 며칠 뒤에 나오는데 오늘 발표됐습니다. 주목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모델 Y, 승용차 도매 부문 로컬과 수출 합해서 차량별 1위였고 중국의 전 연료를 다 합친 승용차 소매 부문에서 즉 로컬 시장에서 전체 베스트셀링 2위에 올랐습니다. 대단해요. 심지어 하이브리드 비아디와 큰 차이도 안 나죠. 자, 다음 로컬 판매가 6만 대 이상을 차지했고 수출에선 3만 7천여 대로 다시금 중국 신에너지 차량 부문 최다 수출 기업이 됐는데요. 비록 총 판매량에서는 비아디에 이은 2위였지만 비아디는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저가 차량 제조업체로 사이도 별로 안 좋은 미국 기업의 이 같은 성과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물론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모델 3는 약 10,000대로 45위, 확실한 수요 부족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테슬라 차이나를 성공적으로 이끈 데에는 단연코 테슬라 차이나 사장의 역할이 큽니다. 어제 일론을 대체해 글로벌 CEO가 된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기사의 신빙성에 좀 의심이 가긴 했지만 오늘 그가 미국 기가 텍사스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장을 감독축에 있다고 알려지면서 글로벌 CEO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그동안 물색 중이던 기가 텍사스 총괄 담당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마치 지난달 초 프리몬트 공장 재정비를 위해 기가 상하이 직원들이 와서 도운 것처럼 일부 차이나 엔지니어들과 함께 와 기가 텍사스 최적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해요. 일전에 다뤘듯이 기가 텍사스는 내년 1분기 7만 5천 대, 주당 5천 대라는 엄청난 생산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문준 다행인 건 차기 글로벌 CEO의 직무는 로봇 및 자동화는 포함하지 않고 차량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는데 두 분 그런가요? 기밀이라고. 이 점은 지난달 머스크의 2018 보상 패키지 재판에서 드러난 일론의 희망, 계획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 이사진은 몇 달 전 일론이 잠재적 후임자를 딱 집었으며 일상적인 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행정 CEO를 고용하고 자신은 자신이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최고 제품 책임자로서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저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 같다라고 했는데 일론이 테슬라를 완전히 떠나지 않은 채 이 신기술,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에 집중하고 또 그러면서 테슬라 성공에 상당한 공헌을 한 이 테슬라 차이나 사장에게 총괄 경영을 맡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살짝 이분에 대해서 2014년부터 테슬라에서 일한 테슬라 베테랑, 그해 말 테슬라 차이나 사장으로 임명됐고 올 초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총괄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일론 머스크와 상당히 유사하다네요. 기가 상하이에 특별히 개인 사무실을 따로 갖지 않고 또 봉쇄 당시엔 기가 상하이 공장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11월 중국 총 판매량이 보도되면서 기가 상하이의 약 20% 생산 감축설이 함께 나왔었죠. 테슬라는 곧바로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빠르면 월요일부터 교대 시간이 단축되고 일부 신입사원 투입이 연기됐다며 이에 관해 테슬라 차이나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가능성을 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 지난달 폭발적인 판매량은 프로모션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 이 뉴스들을 보면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이제 점차 더 수출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죠. 테슬라가 처음으로 캐나다 정부의 2023년 예산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테슬라는 EV 정책을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캐나다의 지속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각 범주별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정부 차원의 충전소 건설을 위한 예산 배정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가 캐나다 유치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해외 기업의 자문을 구하는 캐나다도 다른 국가의 예산 계획까지 참여한 테슬라도 둘 다 멋집니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 페덱스에서 35년간 일한 최고 인사 책임자를 테슬라 인사부 책임자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에서는 특이한 직함이 또 따로 있죠. CEO 테크노킹 재무 책임자 CFO는 코인마스터.
그에게도 사람들의 영웅이라는 새 타이틀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 10만 명 이상의 테슬라 인적 자원 관리 및 채용을 담당한다고 하네요. 자, 머스크의 440억 달러 트위터 인수 당시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지만 머스크는 결국 수십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그냥 처분하고 130억 달러만 투자사들, 은행들로부터 빌려서 충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린 부채의 이자만 연간 무려 12억 달러인데요. 이 가운데 무담보 부채인 30억 달러가 11.75%의 고금리래요. 너무 부담이 심해서 일론과 은행가들이 이 부분을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테슬라 주식 담보 마진론이 다시 거론 중입니다. 즉 증거금 대출은 무담보 부채보다 낮은 이자율을 갖게 될 거라고 하네요.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바로 파는 것도 문제고 담보로 해도 주가 하락 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여튼 다 부담은 맞습니다. 근데 시작은 기분 좋게 했지만 끝은 다소 우울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순서를 바꿀 걸 그랬나요? 그래도 전 아직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만큼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